나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가네요.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는 퇴근하고 뭐 할래. 듣기만 해도 재밌는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런 말 할게 되는 날이 올지는 제발 좀 몰랐네요. 해주시고요. 이러다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유튜브 할지도 몰라요. 네,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를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수시 질문 타임이 있어도 네. 조선의 질문!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글자로 할까 생각하다가 퇴근하고 뭐 할래라는 그냥 좋은 저희 질문입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퇴근하고 뭐 할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울리는 색깔이 떠오른다. 그냥 나는 그냥 막연히 즉각적으로 딱 이 색깔이 떠오른다라는 색깔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컬러 토크네요 오늘. 관련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홍 박사입니다. 퇴근하고 뭐 할래의 색깔은 유칼립투스죠. 네? 색깔인데? 색깔이 요 색깔이 바로 유칼립투스라는 색깔입니다. 녹색. 이게 그린이 아니고요. 그린이 그게 유칼립투스. 생명이에요? 컬러 이름이? 컬러 이름 유칼립투스라고 이번에 애플이 붙인 이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신상으로 나온 이번에 그린 컬러가 애플에서 새로 나온 컬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유칼립투스인데 마침 그 우리 네 사람도 시그니처 색깔을 만들었어요. 한 박사님께서 막 그냥 이미 지정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녹색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랑 맞게 만들려고 요거를 구매를 했죠. 제가 유칼립투스 색깔을.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볼 때마다 저는 퇴근하고 뭐 할래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뭐 할래의 색깔은 궁금하실 것 유칼립투스다. 같아 잠깐 설명해드리면 옛날에 그 분필 쓰던 그 시대의 칠판색이에요. 그런 약간의 그린 이런 색깔이고요. 느낌. 또 퇴근하고 나면 이 그린 녹색이 이 평온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병실 같은 데 가보시면 녹색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유칼립투스가 떠오릅니다. 말을 끊고 이상 편안함을 추구하는 홍 박사였습니다. 예, 한바는 한 박사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뭘 하면 까만색이 떠올라요.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가 다르다니까. 왜냐면 맨날 우리는 밤에 만나가지고 아니야, 낮에 시작할 때도 있어. 낮에 시작했는데 밤에 끝나. 그래서 시커먼 방에서 하죠. 또 방도 시꺼매. TV도 새까맣고 어쨌든 우리는 그 방음제를 또 시커먼 걸 붙여놨잖아요. 저희가. 새까만 곳에서 집에 돌아왔다 치면 어두컴컴한 어둠을 밟으면서 돌아가니까 왠지 퇴근하고 뭐 할래는 항상 밤에 모였던 기억에 그래서 검정색. 네, 검정색이 떠오릅니다. 미드나이트. 네. 안녕하세요. 돈돌 도령. 다르다. 아니 이게 저는 디귿으로. 바꿨습니까? 돈돌 도령으로 시즌 7부터는. 무속을 좀 공부하고 나니까 저도 뭔가 도령이 돼야겠다. 뭐 도령이나 법사. 무슨 이런 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돈돌 법사님. 돈돌 마녀 이런 거 안 되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지정당한 노란색이 자동으로 떠오르네요. 좀 저희 방송이 워낙에 또 따뜻한 이미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교양을 쌓아주고 이런 네. 좋은 느낌의 노란색이 떠오릅니다. 노란색 어울릴 것 같아요. 노란색에 약간 검은색 테두리도 괜찮고 약간 거기 바탕이 초록색 다 합해가지고. 네, 마지막 글쓰는 쇼센입니다. 저는 약간 오렌지빛? 약간 상큼한. 제가 원래 오렌지색 좋아합니다. 오렌지 좋아해서 약간 주황빛을 떠올려봤습니다. 주황색 오늘요? 내일 컬러? 내일 하셨네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질문 드릴 때요.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해달라 이랬는데 나머지 세 분은 다 이유를 붙이셨어요. 나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떠오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유를 붙이셨다는 거지. 그 정도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냥 주황색이 떠오릅니다. 오렌지빛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그거랑 관련된 좀 신기한 뇌과학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가 뭐 이런 건가요? 내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뭔가라고 쓸데없다는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쓸데없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 이런 얘기를 갖고 과거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타이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드라마 타이틀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예요? 네. 그래요? 처음 듣는데? 그 신세경 씨가 메인 주인공이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히트를 하진 않았는데 타이틀 자체는 되게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이 드라마의 타이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감각자들 이야기, 즉 초능력이라고 좀 생각될 수 있는 미스테리한 이 공감각 능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게 된 이유도 이 미스테리한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일반인들도 느껴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소개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 구성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게 어떤 건데 공감각 현상의 정확한 뜻과 대체적인 그 발현되는 특징들. 그래서 뭐가 약간 미스테리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 유명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유리겔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유리겔라는 굉장히 아니에요. 이 공감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한 어떤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 그렇죠. 그 에피소드를 이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배우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조금 토론거리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는 퇴근길 1분 명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뇌과학적으로 구성이 네네. 잘 돼 있습니다. 그 내각적이라는 게 뭐죠? 되게 그냥 잘 돼 있다. 참고한 이제 도서들이 있는데요. 이 냄새를 보는 소녀의 그 설정의 어떤 출발이 됐다는 책이 제가 알기로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 말고도 공감각, 제목 자체가 공감각이라는 책과 집에서 길을 잃는 이상한 여자라는 책 등을 참고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감각이 뭔데? 이 공감각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공감각적 표현. 그렇죠. 공감각이라는 그 문학적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학적 표현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저희가 이제 시를 쓴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노래를 부른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인류 역사상. 네. 그런데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에서 예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를 사실은 이게 어떤 문학적인 스킬이 아니라 능력이 예전에 조금 더 농후했던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능력을 이런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을 이제 해왔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공감각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소리인데 푸른 휘파람 소리 막 이런 표현한다든지. 왜냐하면 소리는 색깔이 없는데 소리가 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공감각적 표현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로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소리가 날 때 파장이 내린 게 색깔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쇼세님이 저를 볼 때 서슬퍼런 눈빛으로 보는데 거기에 딱 저는 색깔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감각이에요. 자, 그래서 어원을 보시면요. 되게 이게 와닿네. 그 고대 그리스어로 씬이라는 함께라는 뜻과 그 다음에 감각 또는 느낌이라는 뜻의 에스테시스의 합성어라는 어원을 가지고 공감각이라는 단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감각한다, 함께 느낀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전혀 다른 그 경로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는 감각이 결합되어 느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감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을 건드려서 같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은 굉장히 관심받는 주제가 됐지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사이비 과학으로 분류돼가지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무시당하고 묵살당하던 주제였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마치 무슨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주입했을 때 환각 보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취급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저는 공감각이라는 책은 구입을 했는데요. 이 책의 이제 저자가 신경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리처드 사이토윅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서두에 언급하십니다. 내가 공감각 연구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공감각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뉴스가 대중매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나 전화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막 그랬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좀 올라타줘야 됩니다. 이게 잘 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다. 내가 느끼는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있는 줄조차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별종이고 내가 무슨 뭐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리즈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지 연구도 하는 일반 현상일 수 있다는 게 놀랐다. 그렇죠. 너무 고맙다. 이런 연구를 발표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최대 추정치입니다. 최대 추정치로 대략 인구 전체 4% 정도까지도 추정을 한다고 4%면 합니다. 꽤 많은 수치입니다. 꽤 4명 많습니다. 중에 4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감각 성향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덜한 사람이 있고 심한 그렇죠,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공감각 성향은요. 아까 제가 그 약물로 인한 뭐 그런 거로 이제 취급당했다는데 그런 후천적인 그런 거는
이거는 배제합니다. 그건 공감각이 아니고 공감각의 성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난 성향으로 봐야 하고 이 타고난 아이들은 자라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처럼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너무 이게 익숙한데 그래갖고 예를 들면 야, 네 애인은 무슨 색이야? 예를 들면 네 애인은 무슨 냄새나? 이렇게 이제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데 뭔 소리야? 뭔 미친 소리야? 이러면은 그때 처음으로 안다는 거. 아, 다른 사람은 A가 색으로 안 보이는구나. A가 냄새로 안 느껴지는구나. 이런 걸로 이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러한 현상이라 이걸 억누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두 개가 그렇죠. 느껴지는 감각이니까.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 공감각자가 한 가지 유형 이상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과 뭐 냄새가 결합된 사람이면 또 다른 또 결합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소리에서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감각이 여러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명인들 중에서요 알려진 공감각자들 꽤 있는데요. 일단 롤리타라는 유명한 롤리타 소설 작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작가는요 무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까지도 공감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남기기를 자신은 글자에서 보는 색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묘사했고 그래서 자기의 경우는 K, Z, S, P, Y, G, V라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면 딱 무지개색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되는 한 글자마다 색깔이 보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죠. 뭘로 쓰더라도요? 타이핑을 하든 연필로 쓰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물리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도 글자에서 색깔을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물리학자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공식으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잖아요. 재밌는 게 방정식을 볼 때 색깔이 보인대요. 그리고 함수 같은 게 희미한 그림처럼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리처드 파인만이 이러한 그 공감각 능력이 있으니까 누군가 공식이나 논리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다툼을 할 때 이거를 공식을 한참 이게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파인만은 보자마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따져보기도 전에 어떤 모양으로 틀린 걸 알아채지 않았냐. 모양과 색깔로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이제 외운 공식이 이미지적으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나도 우리 직원들이 제안서 딱 써오면은 틀린 것만 딱 보이던데. 그냥 다 읽어보지도 않고. 꼰대력이. 이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비트겐슈타인 철학자도 글자에서 색을 본 것 같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각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결합되는 게 색청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청각과 시각. 이게 결합되는 게 가장 많은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한 40%라고 하는데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색깔이나 모양이나 어떤 움직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데어데블 보면 데어데블은 소리를 듣고 형상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색청이요. 그 원래 시각장애인데 그죠? 사실은 형상을 다 보거든요. 비를 막 맞고 있으면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막 여러 가지로 색깔이 여러 가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으면 그 사람 형체를 볼 수 있는 거야. 빗물이 떨어지니까. 거의 그런 감각이던데. 그럴 비슷하네요. 수도 있을 거고. 마치 뭐 초음파 쏘아서. 그렇죠. 그런 거죠. 초음파로 형체 파악하듯이. 그래서 실제로 이 색청의 경우가 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모든 소리가 그런 사람도 있고 일부 특정 소리에만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음악가들 중에서 특히 이런 색청의 영향으로 작곡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요거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혹시 아시는 뮤지션 있으세요? 홍 박사라고. 아니 이거는 근데 나 약간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는 그 멜로디랑 장면이 항상 동시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작곡을 할 때.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많은 그 작곡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 서슬퍼런 눈빛이. 서슬 파란색이 바로 보이네. 멜로디가 예를 들어서 코드 진행이 딱 떠오르면
어떤 장면과 시각이 항상 같이 진짜? 떠올라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멜로디를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래요. 작곡 이래야 방식이 돼. 그래요.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아무도 없는 거리에 서 있는 장면과 그 멜로디는 항상 같이 겹쳐서 떠오른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작곡을 할 때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들은 제 머릿속에는 다 이미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미지로. 제가 사실은 이거는 그 연구된 것도 아니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상상해서 추정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퇴화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특정 어떤 자기 영역에서만 그래서 발현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훈련에 의해서 이게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개봉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에서 타이틀만 나오는 게 알아요. 있죠. 네, 그게 뭐가 나오냐면 피아노로 연주해 보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특정 숫자를 1로 잡고 나머지 숫자를 1부터 뭐 10까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을 계속 눌러요. 근데 그 음을 딱 치면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근데 그 음이 번호 부른 숫자가 수학적으로 대응되게끔 해서. 대응되게끔 그러니까 1부터 몇 가지를 여기로 잡아. 그럼 이게 3번, 4번 누를 수 있잖아요. 그거대로 음을 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데 그 숫자를 딱 정렬해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원주율이에요. 원주율로 그대로 연주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 돼요. 이제 사실은 바흐가 그 방식으로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렇게 과장과 호의로 들리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진실이 한 3%밖에 안 돼서 그 진실이 양식이 4%는 되겠지. 아까 4% 된다며. 5%까지 쳐줍시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 맞는 것 같다는 생각한 거. 제가 소개하고 싶은 현대 뮤지션 중에서는요. 빌리 조엘이 그랬대.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 퍼렐 윌리엄스가 그랬고 레이디 가가가요. 퍼렐 윌리엄스가 그 럭키 그 부른 그 가수 아니에요? 맞아요. 레이디 가가는요. 노래를 자기가 쓸 때 색깔을 보는데 소리가 색칠된 벽처럼 이렇게 다가온대요. 근데 이제 유명한 노래죠. 포커페이스 같은 노래는 자기한텐 짙은 호박색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공감각적인 증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예술가로는 추상화의 선구자로 알려진 칸딘스키. 그래서 이 공감각이라는 이 책의 표지도 이 칸딘스키의 그림이라 그래요. 너무 추상인데 칸딘스키는. 그래서 어떤 그 공감각자들은요, 이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음악이 들린대.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칸딘스키 그림을 보고 뭔가 소리가 느껴지는 분들은 공감각자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각각 다른 사람이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일치하면 정말 대단하겠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없을까? 근데 어떤 사람이요 교향곡을 들었대요. 이걸 보고. 그게 어떤 느낌일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거는 약간 위트 있는, 전 이거 읽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닭고기에 점이 모자라요. 아주 귀여운 사례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잠깐만요. 기계적인 리액션 좀 조심하십시오. 텐션을 좀 내용을 듣지도 않고 뭐 아주 흥미롭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런 건 애청자들도 다 알아요. 올려야 된다고 해서. 약간 정확히 얘기하면 뾰족한 그 꼭지점을 해석을 그냥 점이라고 해버리니까 좀 애매해진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에 이 사례가요. 현대적으로 공감각을 처음으로 주목을 끈 사례라 그래요. 유명한 학자가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파티 현장에 이제 요리를 하던 한 사람이 닭고기에 곁들일 소스를 맛보고 있었는데 맛을 보자마자 자기도, 그러니까 평소에 이 공감각자들은 자기가 공감각 현상을 느낀다는 것을 숨긴대요. 왜냐면 너무 괴짜 취급당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니까. 근데 자기가 맛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온 거야. 닭고기에 점이 좀 모자란다. 이런 걸 옆에 들은 거야.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뾰족한 꼭지점을 점이라고 번역을 여기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가 모자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백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맛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닭고기가 제가 생각하는 맛은 뾰족한 모양인데 지금 온통 동글동글한 맛이 나와서 지금 뾰족한 게 안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점이 없는 맛을 내놓을 수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도형같이? 네. 느낌이 이렇게 그 모양으로 딱 떠오른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 먹으면 그게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이 사건도 공간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례인데요. 1900 초반에 태어난 러시아 사람의 사례고 1920년대부터 30년간 연구 대상이 됐던 사례입니다. 솔로몬 셰라셰프스키라는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요, 이제 공간각 능력을 가진 분들 중에서 놀라운 굉장히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기억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기억을 굉장히 오래 정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 아마 셜록 홈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나요? 기억의 방. 기억의 방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설계해가지고 이미지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 공간각자들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셰라셰프스키는 어느 정도냐면 기억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가 자기가 3살인데 3살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거의 모든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비넷에 넣듯이 탁탁탁 넣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 능력으로 발휘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게 뭐 대단한지 모르고 있다가 20살쯤에 이 사람이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편집장이 이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인터뷰 대상은 누구고 지금 뉴스 속보 전해야 될 정보들은 어떤 게 있고 방문해야 될 곳들의 주소는 이거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지시사항을 막 때려박듯이 얘기하는데 이 셰라셰프스키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집장이 화가 나가지고 왜 메모도 안 하냐? 메모도 안 하고 어쩜 이렇게 기자 자세가 이러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다, 나는 솔직히 그냥 들으면 다 암기가 된다. 이래갖고 말도 천재임 이러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더니 방금 했던 편집장의 말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쭉 읊는 거야. 근데 편집장이 자기가 한 말을 까먹었어. 우리 동네 쌍용가게 그 사장 아주머니 수준이지. 뭘 주문해도 그냥 다 기억하시네. 그래갖고 이 편집장이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사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연구원을 이제 연계해줘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이제 삼게 해준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기억의 방 같은 걸로 일부러 집어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사례는 뭐냐면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병이 그거는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지난번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그 책. 아예 못 잊어버리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공간각자로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기억할 때 맛은 물론이고 소리가 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시각적으로도 기억하고. 그치. 그래서 기억의 단서가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기억하기 힘들 텐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상상을 할 때 굉장히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생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하게 시킨 거예요. 실험을 한 손에 당신 한 손에는 난로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선 지금 얼음 조각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랬더니 실제로 체온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요. 체온이 차이 나죠. 네. 아니 우리가 그 레몬 같은 거 상상하면 입에 침이 고이고 이런 건 일반인들도 하긴 하는데. 감각적으로 상상만으로 실제 그걸 느낀다는 거는 굉장한 공감각의 그러니까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활발해지는 게 점점 심하면 심할수록 몸도 막 컨트롤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요. 거의 초능력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요. 제가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례인데 32살의 청년으로 조엘 살리나스라는 살리나스.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이름이 재밌잖아요.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거 상상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좀 제발 그런 리액션. 아니 재밌다고 하니까. 아니 왜 느끼는 건데 퓨신님 방송에서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날 약 올리려고. 그렇구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문자, 소, 색채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자, 소, 색채 공감각. 이게 문자소라는 건 저희가 이제 음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알파벳이라든지 기역, 니은, 디귿이라든지 아니면은 숫자 하나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색채가 함께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위도 다를 수가 있겠네 사람마다. 네네. 그냥 동시에 같이 보이는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을 색깔이 있는 숫자로 같이 인식이 된대요. 이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 각각의 숫자는 독특한 개성이 있고 그 숫자가 어떤 성격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거래요.
일종의 싸가지 지수 이런 건가?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팔이 가장 중요하게 보인다. 이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뚜렷해. 가장 중요하게 크게 보인다는 거. 머리 위로 팔이 이 사람의 숫자가 막 보이는데 그중에 팔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크게 보인다, 뭐 보이고 이런 그런 거겠지. 건가 봐. 1도 두억에 보이고 0과 9도 조금 보인대요. 그런 것들이 그거 있잖아, 이제 뭐. 섞여 있는 거구나.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문자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이 딱 보면 팔이 되게 많이 되게 약간 팍 그런 보이고 거야. 일이 몇 개 보이고 맞아, 0이 몇 개. 어우 좀 맞아. 징그러운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사람 그 사람의 감각에서는. 그래서 뭐 근데 그게 이 팔이 이 사람한테는 밝은 노란색이고 그렇지 색깔까지 같이. 1은 버터 같은 희미한 노란색이고 0은 투명하고 선명한 흰색이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본인한테 뭐가 있냐면 8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1은 진실성, 그 다음에 0은 중립적인 성향, 9는 권력이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데 확고한 신념이 있고 명령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손금이나 사주나 무슨 뭐 그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성격 맞추는 그런 점쟁이처럼 이 사람은 보자마자 이 사람의 성향을 그렇지 어느 정도 성격 파악이 되는 거래요. 제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뭐가 보이는데요? 그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은 글자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대요? 어떤 뭐 직업과 관련된 거라든가. 실제 만나셨구나. 특징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저 되게 유명해서 저희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되게 많이 찾아가고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이 그런 영적인 걸 보는 것 치고는 되게 이야기는 조곤조곤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별로 의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리스펙트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글자가 보인대요. 글자가. 그래서 글자가 보여서 예를 들어 딱 보면 뭐 작가 뭐 이런 글자가 보인다거나 서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보이고 누구를 미워함 뭐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누구를 미워함이 보인다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마라 이런 글자가 이제 보이니까 보인대요?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게 떠오른대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해외로 내가 꼭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나라 이름 같은 게 글자로 보인다거나.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예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사실 글자라고 되게 표현했어요. 무속이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결되는데. 여기 딱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말한 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김 자기 여사도 스스로 얼굴을 보면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글자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예. 이거는요 지금 연구 중인 과학 대상이니까 사이비는 아니고요. 모르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예언적으로 뭐 또 영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내과학에 가까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그 실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인지 그렇게 아닌지. 표현하시는 건 내가 들었다고. 사람을 보면 글자가 보인다라고 근데 표현하는 거는 글자 보이는 거 숫자가 보이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유명한 숫자가 뭔가 점쟁이들처럼 특징을 대화를 나타내니까. 하면서 특징을 알아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건 아닐 모르죠. 수도 아무도 있지. 모르는 이 그분의 표현에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설명하신 거는 그냥 보면 숫자가 보면 나오는 바로 거예요. 보인다는 보면 거죠. 바로 그냥 보이는 첫- 거야.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터뷰 그런 거야. 그러면 대화를 해봤을 때 대체로 맞기냐? 그게 맞더냐 맞더냐? 이랬더니 거의 맞고 대신에 처음에는 이런 게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죠? 그 모자이크로 화소로 따지면 굉장히 띄엄띄엄 보인다고 하면 그냥 이게 일부분만. 알면 알수록 그림이 정교해지고 그 해석이 이 화소가 더 굉장히 미세해지는 그거 우리도 그런 감각적으로 느낌. 사람하고 친밀감을 쌓고 대하다 보면 이 사람 성격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이게 되게 숫자로 나오진 않지만 뭐 순한 줄 알았는데 좀 얘기해 보니까 되게 까칠하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도 지금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그 숫자가 선명해져 보이는 거죠. 마스크 그러니까 뭐. 좀 씌울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얄미워 그냥 죽겠네. 제가를 우리는 물릴까요? 단순히 이게 그냥 물고 이제 있으라 그럴까? 외모로 보는 첫인상하고 이제 뭐 그런 차이인 건데 자, 요거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그런데요,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조엘 살리나고 나스. 한 거는 이 정도 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요. 아, 지금부터가 지금부터. 진짜입니다.